어느 겨울 새벽 응급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지만 그날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욕조 안에서 발견된 할머니, 물은 아직도 뜨거웠고 옆에는 때밀이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말로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목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는 그 습관이 어쩌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온몸이 따끔거리고 가렵던 적, 샤워 후에 거울을 보니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던 순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아찔했던 그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아직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욕실 사고로 실려온 노인 환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목욕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매일 목욕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그 상식이 사실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현실이고, 저 자신도 65세가 넘어서면서 몸소 체험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목욕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곧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다시 긴 목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건강을 다루는 의사니까 당연히 청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죠. 그런데 60이 새가 되던 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면 되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여름이 되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는 일이 잦아졌고, 무의식 중에 긁어서 아침이면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 동료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성 건조증과 피부염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선생, 혹시 매일 씻으시나요? 뜨거운 물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조언하던 내용을 정작 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제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하던 목욕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낮췄습니다. 목욕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욕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도 아니고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정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운 생생한 의학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작년 봄 저희 응급실에 80세 남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아버지가 아침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부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하얗게 각질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 긁은 상처들이 덧나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어떻게 씻으세요?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합니다. 때도 밀고 비누도 많이 써서 깨끗하게 씻죠.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환자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목욕 습관이 누적되어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의 피부는 마치 신선한 과일처럼 수분이 가득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표피층이 두껍고 피지선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지 분비량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표피층은 얇아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구조 단백질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의 피부에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피지막까지 완전히 벗겨집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수분은 계속해서 증발하며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성 피부염의 악순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여성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청결을 중요시해서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그런데 75세가 넘어서면서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인 줄 알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진찰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과도한 세안으로 인한 피부 장벽 파괴였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과감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목욕을 3일에 1번만 하세요. 그것도 비누 없이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씻으세요. 환자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너무 더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젊은 사람만큼 땀을 흘리지도 않고 피지도 분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씻는 것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환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덜 씻었는데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 사례는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덜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목욕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가정마다 욕실이 생기면서 매일 목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청결은 건강이다, 깨끗해야 문명인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했고 비누 회사와 샴푸 회사의 광고는 더욱 교묘하게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라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만큼 땀을 흘리지 않고 피지 분비도 적고 체취도 약합니다. 하루 이틀 씻지 않는다고 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주 씻는 것이 피부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였는데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현장에서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돌아와 매일 철저하게 씻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했죠. 그런데 68세가 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온몸이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마치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민감했죠.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제게 오셨을 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과도한 세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세요? 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퇴한 지 5년 됐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세요? 글쎄요, 아침에 산책 30분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매일 때밀이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며 씻으세요? 네, 그게 습관이라서요. 저는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면 목욕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어르신의 몸은 예전처럼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고 먼지가 묻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젊었을 때처럼 씻으면 피부만 망가집니다. 환자는 저의 말을 듣고 목욕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하던 목욕을 격일로 줄이고 때밀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비누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가볍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환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아요. 가려움증도 사라졌고요. 아내가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환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피부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욕실 사고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 30년간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욕실 낙상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욕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25%가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목욕 중에 발생하는 급격한 혈압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이 혈관 확장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이 혈압 하강을 바로 감지하고 보상 기전이 작동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 보상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직접 치료했던 77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라며 50년 넘게 지켜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욕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가 발견했지만 이미 욕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머리를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나요?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7세라는 고령에 매일 이런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절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고 나올 때도 천천히 나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목욕하세요. 환자는 퇴원 후 제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는 그런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욕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노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고 회복 기간이 길며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인의 20%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실 사고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는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물 온도를 낮추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온도계로 재어보면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위험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을 줄이세요. 1시간씩 욕조에 누워 있는 것은 이제 그만두세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욕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세요. 이런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고 문을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욕실에서 쓰러져도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 날 아침에야 이웃이 발견했고 그때는 이미 저천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욕실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식사와 목욕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직후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나른하고 목욕하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혈액의 상당 부분이 위와 장으로 몰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점심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30분도 안 되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유난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여 푸짐한 식사를 했거든요. 욕조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죠. 다행히 딸이 같이 있어서 바로 욕조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시적인 뇌혈류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직후에는 절대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많이 드신 날은 더욱 위험합니다.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환자는 그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위험합니다. 70일 새 남성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욕실로 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목욕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간신히 욕조 밖으로 나왔지만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니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0분 후에 목욕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식사 직후 2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을 피하세요. 목욕 전에 가벼운 간식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몸 상태와 목욕의 관계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빼면 낫는다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흔히 하던 방법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76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땀을 내면 병이 낫는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물로 긴 목욕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이라며 평생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욕 후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가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천이 더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은 천 조절 능력이 좋아서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은 천 조절 기능이 떨어져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체력을 더 소모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플 때는 목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 발열이 있을 때는 목욕하지 마세요. 꼭 씻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부분적으로만 씻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피곤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남성 환자는 손자 운동회에 갔다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와서 피로를 풀겠다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죠. 그런데 욕조에서 나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머리를 부딪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저하까지 더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심하게 피곤한 날에는 목욕을 미루세요. 충분히 쉬고 컨디션이 회복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술과 목욕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술 한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고 목욕탕에 가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의 할아버지는 동창 모임에서 소주 서너 잔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 반신욕을 하기로 했죠. 평소에도 자주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부인이 이상한 느낌에 욕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응급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살릴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지만 그 배경에는 알코올과 뜨거운 물의 위험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죠.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에서 의식을 잃으면 익사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이 심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도 목욕 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입니다. 꼭 씻어야 한다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기다리세요.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만 하세요. 절대 욕조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욕실 문을 열어놓고 하세요. 이런 작은 주의 사항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목욕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목욕 횟수를 줄이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고 식사 전후 타이밍을 지키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피하고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조언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나이에 맞는 목욕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은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덜 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세요. 온도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1시간씩 욕조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비누와 샴푸는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세요.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는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하세요.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공복 상태에서는 간식을 먹고 30분 후에 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날은 미루세요. 술 마신 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욕실 환경도 개선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세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고 환기를 잘 하세요.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건강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씻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목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바꾸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